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남 보성군에 있는 대지 137평 계획관리 지역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293만 7천 원입니다. 네, 먼저 토지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과 맞춤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은 한번 누르시면 다음에 누르시면 다시 취소가 되니까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좋아요는 여러 번 눌러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를 가까이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볼품없는 대나무가 심어져 있는 답입니다. 지목은 답인데요. 실제로는 논으로 이용된다기보다는 그냥 뭐 잡종지 수준이네요. 네, 풀이 무성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조금 벗어나서 경사가 좀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 본다면, 네, 저기 나무 뒤로 보이는 쪽이 바로 저수지예요. 제가 지도로 확인해 본 바 저수지인데요. 이쪽에 있는 보온 토지를 축대를 좀 쌓아 올려서 위로 올리고 여기에 집을 2층짜리를 짓는다면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 저수지가 바라보이고 뒤에 산도 있고 앞에 다른 주택도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고요. 네, 걸어 다니기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많이 어두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나오면 지대가 좀 높습니다. 다른 지대들이 밑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네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더 밖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시골 마을에 보면 마을 초입에 이런 큰 나무 있고 평상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역시 개울이 흐르고 있어요. 네. 저 표시가 되어 있는 쪽이 본래 봤던 토지고요. 지금 많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 와보니 네, 이런 저수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마을 초입에 저수지가 있는 이런 곳이네요. 이 저수지가 우리가 본 토지, 저쪽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토지에서 2층짜리 집을 보이면 아까 살짝 보였을 법한 이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토지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 있었던 형식적 경매,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네, 그래서 여기는 명도가 따로 필요는 없지만 지금 수풀이 무성하니까 이걸 먼저 베는 것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 타경 5697 물건번호 2번이고요. 광주지방법원 순천 8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매각기일은 8월 1일이고요.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전남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878입니다. 물건은 답이고요. 지목이 답인 거죠. 대지는 137.94평입니다. 토지 전부 매각되는 것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293만 7천 원. 한번 일단 419만 5,200원일 때 유찰이 한번 됐고요. 8월 1일 날 293만 7천 원에 진행이 됩니다. 네,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답이에요. 입찰하시기 전에요. 해야 될 일이 좀 많으세요. 물론 다른 토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잠깐 설명들만 하고 넘어갔었던 내용들을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입찰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대출금을 일단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이 대곡리 878 주변에 있는 지역 단위 농협에 전화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농협 말고요.
지역 단위 농협에 전화하셔야지만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이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매권이기 때문에 경락대출을 취급하는 지역 단위 농협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취급을 하시냐 이거를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급이 된다라고 해도 최근에는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직접 내방하셔라. 그래야지만 본인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토지 담보로 대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토지 자체 금액이 적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대출을 웬만큼 받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출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데, 본인이 전라도에 있는 지역 단위 농협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런데 그 200 얼마의 돈이 없다라고 하시면 신용대출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바쁜 직장인이라 처음에 토지담보대출을 알아보다가 경매를 시작했는데 이거를 매번 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대출로 우선 토지 그 낙찰금을 지불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신용대출도 이자만 계속 내면서 계속 연장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 경매를 하는 날에 가면 앞에 대출해 주시는 이모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그 직원하고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명함을 막 주시는데 그 명함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찰하는 날 가서 받지 마시고요. 입찰하기 전에 그냥 한번 가보세요. 이 법원에 한번 가셔서 입찰 과정이 어떤지, 그 법원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걸 보실 겸 해서 그냥 가시면 내가 입찰을 하러 왔건 아니건 법원에서 맞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구경을 한번 하러 가시고요. 구경을 하러 가시면 그 앞에서 이렇게 그 명함들을 나눠주실 거예요. 그럼 그 명함도 다 받으세요. 그래서 받아온 그 명함으로 내가 입찰할 물건에 대해서 미리 물어보셔도 돼요. 사건 번호 2021 타경 5697 그리고 물건 번호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알아봐 주실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알아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출 일단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물론 이거를 갖다가 바로 나는 그냥 농사만 짓겠어 라고 하시면 뭐 상관이 없죠. 더 알아보실 건 없는데, 내가 여기다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사 말고 집을 지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목이 답이잖아요. 답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가능한 토지이면 그때 입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또 이걸 어디 가서 알아보느냐? 시청이나요. 그러니까 관련 시청이나 혹은 법원 바로 앞에 이 인허가, 토지 인허가라는 그 문구가 써져 있는 사무실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토지 인허가 상담 무료 이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곡리 878을 입찰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집을 짓고 싶다. 가능하겠냐? 그럼 가능하다라고 거기서 같이 이제 로드뷰를 보면서 이게 축대를 쌓고 얼마 하고 얼마를 들겠다 이런 식의 비용이나 이런 것도 상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증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입찰 전에 농지증 확인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지 여기를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아니면 캡처하셔서 지금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을 캡처하셔가지고 정보24 인터넷에 정보24를 검색하셔서 해당 페이지를 넣고 내가 이 경매에 입찰하려고 한다. 혹시 이게 농지증이 발급이 가능하냐? 먼저 사전에 그 신청을 넣어보면요. 아마 낙찰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 담당 직원하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나오냐 안 나오냐. 제가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어떤 곳은 이것을 읍면 단위 소재지에 그 사무소에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시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24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신청을 하면
그 담당자한테 바로 이 서류가 가거든요. 서류가 지금 미비하잖아요. 왜냐면 낙찰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전화가 옵니다. 본인의 소속을 얘기하겠죠? 그럼 이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요, 좀 차이가 있어요. 저도 토지를 여러 번 낙찰을 받아보니까, 분명히 같은 법규인데요. 그리고 같은 법령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담당자는 굉장히 빡빡하게 너 서울 살잖아. 근데 어떻게 전남에 있는 땅에 농사 지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담당자가 있고요. 조곤조곤 잘 따지지 않고 잘 얘기하면서 제가 서울에 살지만 저는 대전에도 있고요. 저는 전남에도 땅이 있고요. 저는 부산에도 땅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라는 이런 사실을 얘기해 준다거나 저희 부모님이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데 이사를 가면서 그곳에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를 막 하면 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담당자하고 일단 통화를 하셔서 농취증이 나오는지,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이 나오는지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먼저 입찰 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자금을 확보가 가능한지, 이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분명히 이제 입찰하실 거잖아요. 그 돈을 자금 확보, 그래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요.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이걸 답으로 이용하지 않고 집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토지 인허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어쨌든 이것은 답이기 때문에 먼저 이 답을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점. 토지 주변의 모습을 조금 더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나가서 보았던 이 대곡제라는 저수지가 좀 보이고요. 그 옆에 중촌제, 저수지 조그만 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굉장히 큰 골프장이 있어요. 보성 CC가 있네요. 네, 이 골프장 옆으로 별장 하나 지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 파란 부분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본 토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많은 집들도 전원주택으로 있다라는 점. 네, 해변까지의 시간을 한번 볼게요. 차로 약 13분 정도 걸리네요. 여기 보니까 조성시장, 뭐 초등학교, 중학교들 있네요. 꼭 별장이 아니라 사는 집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성초등학교 차로 5분 정도 걸리네요. 네, 주민센터도 이렇게 가까이 있고요. 이 주변에는 전부 다 뭐 파출소, 시장, 보건소, 슈퍼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네, 시골에는 이렇게 농협 하나로마트 있으면 여기가 읍내인 거 아시죠? 네, 여기 보니까 하나로마트 크게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편의점 같은 것들도 있고요. 조성 중학교 보인다라는 팻말 보이고요. 네, 여기 가게들, 약국, 뭐 병원, 왼쪽에 뭐 병원들도 보이고요. 네, 요런 시골의 전형적인 읍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장선해변의 모습입니다. 역시 바다가 보이는 땅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본 토지에서 차로 13분밖에 안 걸리는 이 장선해변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멋진 해변이었네요. 입찰 전에 본인의 목적에 맞게 꼭 제가 말씀드린 과정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입찰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땅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좋은 물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